마당을 나온 암탉, 이별과 만남. 청둥오리는 날마다 물고기를 물어왔다. 덕분에 잎삭은 배를 골지 않고 알을 품을 수 있었다. 왜 헛간에 돌아가지 않는지, 왜 먹이를 챙겨주는지, 왜 문지기처럼 밤마다 덤불 주변을 서성거리는지 모든 게 궁금했지만 물을 수가 없었다. 먹이를 줄 때 말고는 청둥오리가 찔레 덤불 가까이 오는 일이 없었고 잎삭도 꼼짝없이 알을 품어야 했기 때문이다. 잎삭은 가슴 밑에 알에게 속삭이곤 했다. 아가야, 나그네는 가끔 산등성이까지 올라가서 먼 곳을 본단다. 무엇을 보는 걸까? 저수지보다 더 먼 곳을 보는 것 같아. 청둥오리는 가끔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다녔다. 마당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잎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청둥오리가 뒤뚱거리며 뛰어다니는 것을 처음 보던 날, 잎삭은 놀라서 알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나그네의 오른쪽 날개가 펴지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하지만 왼쪽 날개는 보기보다 크고 힘차구나. 헛간의 오리들과는 다른 날개야. 잎삭은 청둥오리가 날개를 펴고 뛰어다닐 때마다 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날에는 자장가를 계속 부르기도 했다. 꽥꽥 소리가 너무 커서 알이 놀랄까봐 걱정스러워서였다. 청둥오리는 달빛이 환한 밤에 주로 날개를 펴고 뛰어다녔다. 그 모습은 춤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 산을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잎삭은 적잖이 신경이 쓰였다. 나그네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도대체 왜 저런담? 그러나 잎삭은 왜 그러는지 묻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를 갖다주는 청둥오리를 무안하게 할 수는 없었다. 보름달이 기울기 시작하자 청둥오리가 밤에 춤추는 날이 더 많아졌다. 잎삭의 걱정도 점점 늘었다. 초승달이 차오를 때부터 품어서 알 속의 아기는 거의 다 자랐다. 실제로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니까. 달이 조금만 더 쓰러진다면 알이 깰 텐데 아무래도 청둥오리가 아기를 놀라게 할까봐 신경이 바짝 쓰였다. 며칠이 더 지났다.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청둥오리는 그 이상한 춤을 여전히 추었고 잎삭은 참을성 있게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둥오리는 한잠도 자지 않고 난리를 쳤다. 무엇에 쫓기듯 이리저리 뛰는 모양이 전보다 더욱 심했다. 도저히 잘 수가 없었던 잎삭은 이제야말로 청둥오리를 달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나그네가 좋은 친구라는 건 알지만 이건 정말 너무해. 청둥오리가 저수지에 갔을 때야 잎삭은 겨우 눈을 붙였다. 청둥오리가 물고기를 물고 왔다. 잎삭은 졸음에 겨운 눈을 간신히 뜨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 밤에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청둥오리는 잠자코 있었다. 몹시 지친 모습이었다. 난리를 치느라 한잠도 못 잤으니 당연했다. 나한테 정말 잘해주었어. 너무 고마워서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알을 품는 중이잖아. 청둥오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잎삭도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었고 헛간을 묵을 수 있도록 마당 식구들과 맞섰고 먹을 것도 구해주었는데 불평을 하다니. 청둥오리는 생각에 빠진 듯 저수지 쪽만 바라보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잎삭은 조심스레 다시 말했다. 나는 괜찮아. 이제는 발톱도 단단하고 부리도 강해. 족제비가 나타난다고 해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날 두고 떠나도 돼. 청둥오리가 잎삭을 쳐다보았다. 족제비라는 말이 신경 쓰였는지 목 깃털이 치르르 떨리고 있었다. 알이 깰 때까지, 어쩌면 금음달이 뜰 때까지만. 청둥오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청둥오리가 왜 알이 깨기를 기다리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것뿐이었다. 청둥오리는 엉뚱하게도 같이 헤엄칠 수 있다면 하고 중얼거리더니 저수지로 다시 갔다.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잎삭은 달의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았다. 알을 품는 동안 초승달이 차서 보름달이 되었고 금음달이 되려고 날마다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생각보다 부하가 늦기는 해도 심장 소리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편이었다. 청둥오리는 늘 그랬듯이 먹이를 가져왔다. 잎삭은 그에게 불평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하고 싶었다. 소리를 작게 낸다면 괜찮을 거야. 날개를 펴고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춤추는 것 같았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멋지게 훨훨. 잎삭은 청둥오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날개를 펴고 흔들었다. 그러나 고작 먼지만 일으켰다. 날지도 못하는 모양뿐인 날개. 날아간다고? 청둥오리가 조용히 되물었다.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얼굴로 저수지 너머를 보면서 다시 날았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네 날개는 다르게 보였어. 마당의 오리들과는 분명히. 오른쪽 날개는 좀 그렇지만. 그래, 아마 우스워 보였을 거야, 오른쪽 날개는. 청둥오리는 한참 동안이나 잠자코 있으면서 잎사귀 미꾸라지를 맛있게 쪼아먹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잎삭은 운동 삼아 땅을 후벼 파고 흙 목욕도 하였다. 근질거리던 몸이 한결 개운해졌다. 알이 깰 때가 거의 다 됐지? 청둥오리가 다정하게 물었다. 늦때는 아인가 봐. 벌써 깼어야 하는데. 잎삭은 청둥오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다. 저 말이야, 나중에 알이 꿰면 너 암탉인데. 청둥오리가 말을 더듬거렸다. 공연히 부리로 땅을 쿡쿡 두드리느라 말을 끊기도 했다. 잎삭은 청둥오리의 행동이 조금 답답했다. 나 이름 있어. 내가 지은 이름. 그래? 들어본 적 없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잎삭이라고 불러줄래? 잎삭? 풀잎? 나뭇잎? 그런 것처럼? 그래, 그런 뜻이야. 그보다 훌륭한 이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잎사귀는 좋은 일만 하니까. 청둥오리도 잎삭이라는 이름이 어째서 훌륭한지 생각하는 듯 했다. 가끔 부리로 꽁지에 있는 기름을 발라서 깃털을 다듬으며. 잎사귀는 꽃의 어머니야. 숨쉬고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간직했다가 눈부시게 하얀 꽃을 키워내지. 아마 잎사귀가 아니면 나무는 못 살 거야. 잎사귀는 정말 훌륭하지. 잎삭이라. 그래, 너한테 꼭 맞는 이름이야. 잎삭은 흐뭇했다.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기분 좋고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불만을 갖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중에 떠드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어야 친구니까. 그런 이름이 없어도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암탉이야. 너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청둥오리의 말에 잎삭은 가슴이 뜨끔했다. 훌륭한 암탉이라는 말은 듣기 거북했다. 잘못을 들킨 것 같아서 잎삭은 당황했다. 청둥오리가 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까. 뻔뻔스러운 암탉이라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와 알을 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어. 친구라고 해도. 내 아기니까. 내가 품었고 내가 키울 거니까. 틀림없이 내 아기야. 그렇게 생각해도 괴로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알에 대해서만큼은 입도 뻥끗하지 않기로 했다. 오른쪽 날개는 어떻게 된 거야? 뽀얀 오리는 어떻게 됐고? 잎삭은 약간 딱딱한 말투로 말을 돌렸다. 순간 청둥오리가 고개를 쳐들었다. 부드럽던 태도가 싹 변했다. 그 녀석 이야기는 그만둬. 잎삭은 깜짝 놀랐다. 누구 이야기를 그만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청둥오리는 마치 족제비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목 깃털을 곤두세우고 떨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깜빡 잊었다는 듯 긴장하더니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화나게 한 것이 미안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둘이 헛간에 떠났다고 생각했거든. 마당 식구들이 널 좋아한 건 아니었잖아. 함께 살기는 했어도 외톨이였고. 아니, 내 말은 뽀얀 오리는 네 짝이었었잖아. 나도 친구지만 나야 뭐. 그만두라니까. 청둥오리가 소리를 꽥 지르는 바람에 잎삭은 하려던 말을 꿀꺽 삼켰다. 청둥오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대며 걸어갔다. 유난히 뒤뚱거리는 모양이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잎삭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청둥오리가 다시 씩씩대며 다가왔다. 그리고 화낸 것이 미안했는지 목소리를 낮춰서 그러나 여전히 무뚝뚝한 투로 말했다. 달이 알팍해졌어. 그건 알이 깰 때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 때가 되고도 남았지. 잎삭아, 너는 사려 깊은 암탉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 거야. 알이 깨면 여기를 떠나. 그리고 저수지로 가는 거야. 마당으로 가지 말고. 달이 기울었듯이 족제비의 배도 비었다는 걸 잊지 마. 잎삭은 어리둥절했다. 청둥오리가 마치 떠날 것처럼 말하지 않는가. 화가 났기 때문일까? 게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족제비의 배가 비었다니?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말해두는 거야. 마당으로 가지 말고 저수지로 가. 왜? 청둥오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피더니 상땡성이로 올라가서는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잎삭은 긴장했다. 아무래도 족제비라는 말이 거슬렸다.
찔레 덤불로 온 뒤부터 족제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알을 품는 동안 한 번도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지 못한 까닭이었다. 맞아, 족제비에게 들켰다면 나는 위험했을 거야. 아니면 내 아기가 당했겠지? 아, 끔찍한 일이다. 밤이 되었다. 잎삭은 족제비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밤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달빛을 받은 풀잎이 슬쩍 움직이기만 해도 족제비가 다가온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다. 청둥오리는 찔레덤불 바로 앞에서 날개축지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쏟아지는 잠을 당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잎삭은 청둥오리가 잠들어서 불안했다. 전처럼 춤이라도 추고 소리를 질러댄다면 덜 무서울 것 같았다. 그러자 문득 생각났다. 설마 족제비 때문에? 나그네가 밤마다 소란 피운 게 족제비 때문이었을까? 겁주려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잎삭은 더욱 불안했고 정신이 말짱해졌다. 왜 나를 보호할까? 친구라고 해도 너무 과분해. 나는 오리도 아닌데. 잎삭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흐리고 뿌옇게 달무리가 졌다. 곧 축축한 날이 다가올 징조였다. 갑자기 죽음의 구덩이가 생각났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잎삭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족제비가 온다면, 만약 그런다면 용감하게 맞서야지. 발톱을 세우고 사정없이 부리로 쪼고 날개를 퍼덕일 거야. 사납게 소리칠 거야. 잎삭은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왠지 어둠 저편에 벌써 족제비가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입맛을 다시며 노려보고 있는 사냥꾼. 나그네야, 일어나. 잎삭은 청둥오리를 깨웠다. 청둥오리가 놀라서 고개를 쳐들었다. 때가 되었니? 청둥오리가 대뜸 물었다. 잎삭만큼이나 청둥오리도 알이 깨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하지만 날이 밝는 대로 깰지도 모르지. 시간을 너무 끄는 걸 봐서는 장닭이 태어날지도 모르겠는걸? 하하. 잎삭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웃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난 정말 걱정스러워. 족제비가 오면 어쩌지? 잎삭의 표정은 금방 어두워졌다. 하지만 청둥오리는 그렇지 않았다. 다행이야, 날이 밝는 대로라. 좋아. 청둥오리가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깨려는 듯 깃털을 부르르 떨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매우 신중한 태도가 알을 지키는 어미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나그네, 아무래도 너한테는 말해야겠어. 사실은 잎삭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봐준 친구를 속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에겐 소망이 하나 있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거야. 닭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 그래서 더 이상 알을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영원히 그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잎삭아, 너는 훌륭한 어미닭이야.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게 아니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나는 날지 못하게 된 야생 오리고 너는 보기 드문 암탉이야. 그래,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된 거야.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잎삭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끔 청둥오리는 정말이지 알 수가 없는 친구였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잎사귀처럼 훌륭한 어미닭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잎삭은 입을 다물었다. 왠지 이제는 알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게 그다지 중요한 일 같지 않았다. 나는 족제비란 놈을 잘 알아. 타고난 사냥꾼이라 우리는 녀석을 당해낼 수 없어. 녀석은 내가 본 어떤 족제비보다 크고 강하단 말이야.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족제비가 우리를 사냥할 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일을 끝내야만 해. 청둥오리의 말은 엉뚱했지만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잊고 지냈던 많은 날들이 생각나서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토록 편하게 지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내일은 알이 깼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나도 이제 지쳤거든. 녀석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거야. 잎삭은 찔레 덤불에서 멀어지며 중얼거리는 청둥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청둥오리와 족제비 사이에는 잎삭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잎삭은 더욱 불안해졌다. 난 이제 괜찮아. 녀석도 배가 부르면 한동안 잠잠하겠지. 괜찮아. 알만 깨면 준비가 됐어. 그렇고 말고. 청둥오리의 말은 이제 들리지 않았다.
청둥오리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앉았고 자려는 듯 날갯죽지에 머리를 묻었다. 잎사귀에 깃털이 곤두섰다. 마치 청둥오리가 족제비 때문에 그랬듯이 잎사귀 아래쪽에 있던 부분이 가슴에 닿도록 알을 돌려서 다시 품었다. 청둥오리가 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웬일인지 풀잎이 서로 몸을 비비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사방이 고요했고 차츰 졸음이 몰려왔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아주 잠깐 졸았을 것이다. 까액! 눈이 번쩍 뜨였다. 청둥오리의 비명이었다. 짧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다.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청둥오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퍼덕이고 있었다. 버둥거리는 날갯짓, 물고 늘어진 검은 몸뚱이. 목이 단숨에 물렸는지 비명소리는 더 나지 않았다. 제 목을 물리기라도 한 듯 잎삭은 덩달아 숨통이 조여들어 진저리를 쳤다. 나그네! 잎삭은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눈을 부릅뜨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족제비가 청둥오리를 문 채 잎삭을 노려보았다.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눈초리, 어둠을 꿰뚫고 번뜩이는 눈빛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잎삭은 멈칫했다. 발톱이나 부리로 당해낼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잎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비참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친구가 죽어가는 광경을, 축 늘어진 채 물려가는 모습을. 족제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숲과 들판은 너무나 금방 조용해졌다. 소중한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도 세상은 담담했다. 못 본 척 숨죽인 나무들, 별, 달, 풀. 잎삭은 청둥오리가 끌려간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둠뿐 어디에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깃털 하나라도 찾아내고 싶은 심정으로 잎삭은 캄캄한 산속을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다. 나그네가 죽었어. 그런데도 난 가만히 있었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 잎삭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혼자서 버둥거리다가 죽어간 친구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족제비의 눈초리는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닭장을 낳았을 때부터 마당 가장자리에 사는 동안에도 피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청둥오리 덕분에 몰랐을 뿐 이곳도 안전한 보금자리는 아니었다. 족제비 때문에 밤마다 깨어 있었던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알을 지키려고. 전처럼 깨어 있을 것이지, 소리라도 지를 것이지, 가엾게도 나그네는 지칠 대로 지쳤던 거야. 잎삭은 몸서리를 쳤다. 족제비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면 청둥오리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끔찍하게 무서웠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무지 안심할 게 못 되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모든 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었다. 청둥오리가 늘 앉았던 자리를 비추며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수지 쪽에서 물 한 개에 젖어 솟는 해. 하지만 깃털을 털면서 해를 지켜보던 청둥오리가 이제는 없다. 어디에도 없다. 절대로 널 잊지 못할 거야, 내 친구야. 잎삭은 해를 향해서 회를 쳤다. 친구에게 작별하는 마음으로. 문득 간밤에 혼자 있었을 알이 생각났다. 잎삭은 찔레 덤불로 종종 걸음쳤다. 저건? 잎삭은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눈앞의 일은 상상이 아니었다. 찔레덤불 속에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지 않는가. 혼자서 알을 깨고 어느새 털까지 보송보송해진 기특한 것이 까만 눈을 빛내며 잎삭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 세상에! 잎삭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알 속에 아기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꿈만 같았다. 작은 눈, 작은 날개, 작은 발, 모든 게 다 작았다. 그런데도 앙증맞게도 다 살아서 움직였다. 아가야, 너였구나. 잎삭은 달려가서 날개를 펴고 아기를 감싸 안았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가진 진짜 아기였다. 저수지로 가는 오리들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와 달라진 게 없는 듯해도 잎삭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다. 들판 구석구석에서는 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누가 죽는가 하면 또 누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별과 만남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만은 없다.